반갑습니다. 예, 사람을 만나면 얼굴에서부터 서로 그 마음이 얼굴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 표정의 다양성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이렇게 만난 이 만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연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온리원이 되는 길이에요. 사실 저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한가? 온리원이 되는 게 더 중요한가? 어느 쪽일까요? 시작. 온리원. 네, 그걸 발이라고 묻는 게 이상하지. 저술에도 여러분 안 팔리는 책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네, 저술은 한마디로 지금 저술 시장은 다 바닥이에요. 저술에서 돈 버는 것은 없어요. 네, 이따가 진지한 충격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술 출판계의 시장이 문광부에 조사한 2017년 자료가 어떻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와 있는지.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저는 뭘 전달하는 게 좋을까? 저술인가? 역량인가? 고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저술로 접근했다가 저술로 돈 벌고 수익을 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저술이 이어져서 생산으로 이어지는, 저술 결과가 생산으로 이어지는 이쪽이 지금 현재 바로 생산형 저술입니다. 오늘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렇지만 저술도 안 하고 생산을 하기는 또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저술도 안 해놓고 나 이 분야의 전문가다 이 말은 또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로운 접근, 어떻게 저술이 생산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가질 수 있는가. 제 평생 연구 결과인데 이 연구 결과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5년간 인간의 역량, 즉 인지력, 다시 말해서 알아내는 능력, 예측력. 인간의 최종 능력이 뭔지 아세요? 예측력입니다. 예측력이 뛰어나면 오늘 여기 올 필요 없죠. 내일 주식시장 가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측력이 인간의 최종점인 거 아시죠? 그걸 다른 말로는 알아내는 능력이라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알아내는 능력 별로 익숙하지 않을걸요? 요건 익숙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요거 아주 익숙하죠? 선생님 맞죠?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들어본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알아내는 게 예측이거든요. 왜 우리는 그동안 예측을 회피해왔을까? 회피해온 이유. 어려워서. 네, 맞습니다. 아는 게 쉬워요. 아는 건 남이 연구해놓은 거 그냥 배우면 되잖아. 그것도 어렵다고 말하는 학생들은 또 뭘까? 그리고 공부가 가장 쉽다는 게 세상에서 맞는 말이에요. 공부 아는 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예요. 왜? 남이 하나 연구하는데 10년, 20년 걸리거든요. 그죠? 왓슨과 크릭이 DNA 그 이중 나서는 발견하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 연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배우는데 얼마나 걸려요? 5분. 세상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남 평생 걸려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싫다는 아이들을 정말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야. 엄마 아빠가 문제지. 그렇게 좋고 쉽고 재밌고 유익한 거를 아이에게 좋다는 걸 인지를 못 시켰잖아요. 진짜 어려운 건 알아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알아내는가. 책을 써도 알아내는 사람은 책이 잘 팔리죠. 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알아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아내고 사람들이 쉬워하는 걸 알아내고 재밌어하는 걸 알아내니까. 당연히 잘 팔리는 책, 더 잘 되는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리원이 된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그 온리원이 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저술부터 출발해라. 물론 학생들 데려다 놓고 저술부터 하라면 안 되겠죠. 너희는 공부부터 해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의 정보 양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저술부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이 언어 코딩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숨겨진 기술입니다. 이번에 인류 최초로 이 언어 코딩 기술이라는 게 특허가 출원이 됐는데 이름은 언어 코딩이 아니라 언어 인지 기술입니다. 이따 한번 보시면 저런 게 특허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생산형 인간으로 사는 길은 뭔가? 그 중에 첫 번째가 저술을 해야 되는데 저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저술을 해라, 책을 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 분야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내가 다 가지고 있어라 이 뜻이에요.
전문가가 한 분야의 정보도 체계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걸 어떻게 전문가라고? 혹시 여러분 병원가인데요. 그 증상이 어때요? 의사가 있다. 잠깐만 책 좀 찾아보고 이러면 못해요. 뭐 당장 나가지. 전문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 분야에 관한 모든 영역을 다 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안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저술이 가능할까? 예,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생산형 책쓰기의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언어 코딩이라는 언어 인지 학습이라는 교과가 새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언어학과 들어봤을 거고 인지과학 들어봤을 거고 인지공학 들어봤을 거고 인지심리학 들어봤을 거고 인지언어학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언어인지학이라는 학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잘못 써가지고 인지언어학이거든요. 언어를 인지로 풀어간다는 뜻인데 잘못해가지고 언어인지학 쓰는 사람이 있어도 언어인지학은 실제로 뭐냐면 인지를 개발시키는데 언어를 이용하니까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이더라. 요게 언어인지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25년 동안 연구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을 완성하고 출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기술을 특허로 이제 추론했던 그런 내용인데 오늘 그 하나의 핵심 기술들을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저술을 할 거냐?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산형 인간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생산성에 대한 충격적인 스토리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마토의 수경 재배 결과인데요. 땅에서 자라는, 흙에서 자라는 토마토하고 같은 토마토씨입니다. 같은 건데 수경 재배로 자라는 토마토하고 열매가 어느 정도 맺힐까? 자, 이게 땅에서 자라는 게 최고 많이 맺히는 게 300개 1년에 1년생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토마토 수경 재배를 하는 토마토는 똑같은 나무예요. 얼마나 열릴까 대충 예측. 정리. 예, 큰맘 먹고 2,000개. 네, 한번 볼까요? 물으면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네. 여기서 할게요. 1년에 300개? 이건 자연계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예요? 생존, 안전, 성장, 교육, 그 다음에 돈 벌기. 생존이죠, 생존. 생존이 돈 벌기예요, 우리들. 여기에 거의 다 쓰죠. 먹고, 식물도 생존하는 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경재배는 어때요? 수경재배 다 해주잖아요. 온도 맞춰줘, 습도 맞춰줘, 햇빛 조절해줘, 영양소 딱 필요하죠. 자기가 하는 거라고는 오로지 네, 크기만 합니다. 근데 땅에서 자란 토마토 어떠나 보세요? 햇빛이 너무 세. 이파리가 막 흐느러지죠. 그럼 그때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 나오는 영양소들을 전부 화합물로 바꿔서 자기 방어해요. 곤충이 와요. 어떻게 해요? 화합물을 만들어 독성을 만들어 곤충이 먹으면 죽게 만들어요. 그죠? 바이러스 와요. 걔하고 싸워요. 에너지의 90% 이상을 전부 생존, 그죠? 살아내기 위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그죠? 이게 바로 식물과 동물의 삶입니다. 사실 초기 조건이 안 좋은 사람 죽을 때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자기 성장도 신경 쓰고 얼마나 많아요. 맞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실 이것은 이미 토마토 안에 있는 유전자 안에 새겨진 그림이죠. 저보다 더 맺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최고는 지금 15,000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효과죠.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런 토마토 효과가 있을까? 있다 없다 시작! 오, 용기 좋네. 좋아요. 증거를 한번 봅시다. 자, 증거입니다. 네, 유대인에게서 한번 찾아봅시다.
저는 이거 하면서 완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 알았던 유대인과 이거를 통계를 내고 나서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국 대충 했어요. 이것도 13억인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대충 했습니다. 10개, 20개 서양이 그냥 서양 나라가 너무 많아. 나라 하나 나누기 해서 그냥 서양 해보니까 30억 명이 30분 해서 600개. 그리고 미국은 270개. 유대인 250개. 근데 인구수로 봐야죠. 자, 인구수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구를 동일 인구로 맞추면 여기가 30억이니까 그렇죠? 여기다 30억을 맞춰놓고 여기에 치면 여기는 몇 개예요? 여기가 30억이 되면 여기는 20개죠? 여기는 1억 5천이니까 400개. 예. 여기는 그대로 600개. 자, 이쪽은 몇 개가? 자, 좋아요. 자, 유대인 여기는 몇 개가? 아, 이제 머릿속 돌아가도 답이 잘 안 나올까? 빨리 해보세요. 자, 예. 자, 봅시다. 너무 빨리 봤네. 뭐 계산하시면 5만 개 나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노벨상이 5만 개면 여기는 개미? 여기 사람이면 여기 개미. 나 이거 보고 나서요. 그동안에 일이 그냥 25%다. 이 생각만 했지. 근데 25%라는 생각만 했지. 인구별로 따져보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이 아닌 거야. 느낌이 오죠? 그리고 저 미국도 2,700개가요. 전부 유대인이 섞인 거예요, 저게. 네. 저거 유대인 안 빼고 한 거라고. 유대인 제일 많잖아요, 저거. 나 그냥 그날 거의 붕괴됐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나오지? 똑같은 사람인데? 쟤네들은 호모사피스 아닌가?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완전히 거의 정신붕괴가 일어나야 된다. 얼마나 연구를 제가 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다음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루 8시간, 15시간씩 공부하자는 학생들. 유대인들 그렇게 안 해요. 근데 5만 명 나와요. 이건 더 충격 아닙니까? 우리는 해도 안 되고 저기는 어떻게 가볍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연구하면서 어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충격을 먹어요. 저는 평생 교육에서 인재 양성만 지금 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온리원, 유일한 능력. 온리원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새로운 걸 발견한 사람이 다 유일한, 이 세상에 80, 70억이 아무도 모를 때 이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이게 온리원. 새로운 걸 개발하고 발명한 사람은 다 온리원. 근데 유대인은 전부 온리원. 그걸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너무 큰 타격이 있어요. 그때부터 유대인의 경쟁부터 탈출까지 모조리 뚫기 시작했죠. 그리고 답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걸 찾아내서 빨리 적용하면 될 거 아니야. 아, 이게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답은 문화와 종교와 교육과 정치가 다 얽혀 있어. 그걸 흉내내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야. 아니, 지금까지 뭐 유대인들 잘하는 거 몰랐나요? 다 알았지. 전 여기서 이걸 발견하고 이들의 핵심 역량이 뭔가를 찾아내는데 진짜 오래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22%가 유대인이죠. 2013년에는 12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 절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대인 예배당.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방법인데 너무 간단해요. 무슨 우리처럼 공부를 막 그냥 암기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쩌 뉴욕에 있는 유대인 예배당. 토요일 저녁이면 아이들 말소리로 흥이 나갈 만큼 소란스럽죠. 이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우리 도서관은 어때요? 아, 참, 예.
떠드는 사람은 거기서 혼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안 떠드는 사람이 혼나는 거예요. 숨이 나갈 만큼 소란스럽죠.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을 지어 큰 소리로 책을 읽습니다. My father taught English, and he told me, I still remember when I was a little boy, he said, never be ashamed to ask questions in class. 네, 바로 이겁니다. 결국 유대인 교육은 철저하게 질문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인간의 역량의 핵심은 다 아실 거예요. 인간의 핵심 역량은 뭐다? 다 생각해보고 알죠? 다 알아요. 온 국민, 온 세상이 다 아는 문제죠. 자, 인간의 핵심 능력은 뭐다? 이거 없으면 다 바로 지금 도움 되는 거야. 시작! 생각하죠. 아니 그럼 생각 능력 개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모조리 프로그램을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이 뭘로 돼 있어요? 암기예요, 생각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이제 TV에서 많이 나왔죠. 한국은 근대 교육과정 받아들이면서 서구에서 올라간 문물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외워서 암기하는 걸 처음에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만큼 빨리 성장했어, 실제로. 정보만 가지고. 근데 이제 갑자기 인공지능 비서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우리 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건 완전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요. 저는 인공지능 비서가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그때를 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아세요? 다들 불안해할 때. 왜? 이제야 드디어 인간이 본질적인 능력을 개발할 때가 암기하는 건 본질적인 능력이 아니었어요. 왜? 도토리 키재기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 나와서 좋은 대학 가. 사실 서울대하고 서울대 아닌 사람하고는 점수 몇 점 차가지고 평생이 달라져거든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끼리 이제는 진짜 본질적인 알아내는 역량. 바로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나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금 알아내는 본질적인 능력으로 모든 교육과정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다. 물론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은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변혁의 시작이죠. 그래서 유대인 교육을 한번 비교해보면 보십시오. 유대인 1,500만, 한국 5천만 명. 지능지수가 한국이 105, 2위입니다. 홍콩이 1인데 홍콩은 국가가 아니라 도시국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면 한국이 지능지수가 1위입니다. 아세요? 노력 정도도 최고야. 피사도 1, 2, 3이 다투어. 그러면 유대인은 이제 얼마나 여기서 어디는 얼마나 뛰어나야 되는 거야? 유대인은? 그죠? 여기 넘어가려면 영순위가 있어야 되겠네. 그죠? 그럼 유대인을 한번 볼까요? 뭐야, 95면 우리 지금 IQ 쳐지지도 않잖아. 그죠? 그 다음 노력은 물론 중상입니다. 피사 순위는 꼴찌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해석 방법 있어요. 방법 없어 이거. 자, 누가 이거 지금 문제점 무슨 문제일까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5만 개나 받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전 지구촌의 모든 경제를 다 아우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기업 뭡니까? 수익원의 1등부터 10등까지 6명이 들어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됩니다. 그럼 이거 문제는 뭘까요? 자, 누가 한번 맞춰보세요. 아닙니다. 예,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 원인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평가가 틀린 거예요. 평가 방법이 틀린 거예요. 유대인을 평가 어떤 그 시험이 없어. 유대인 평가는 평가 시험으로 치면 제대로 나올 거예요. 지금 피사의 평가표는 우리 같은 사람 정보 외운 사람한테는 등수가 나오는데 저렇게 정보 외우는 게 아니라 질문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한테는 평가 방법이 없는 거야. 느낌이 오죠? 그래서 결국 현재 이런 상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육을 한번 분석해보면 노벨상 이렇고요. 이것도 사실 학문상은 없습니다. 평화상이죠. 미국 명문대도 너무 적어서 그냥 아시아로 통일해서 5%. 변호사 1%, 0.3%. 유대인 어때요? 세상에 1,500만 명 가지고 이게 뭔 짓이에요? 문제 원인은 우리는 정보고 여기는 사고. 이 간단한 차이. 이거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
자, 그렇다면 인류 문명을 만든 유대인의 역량은 뭐냐? 간단합니다. 첫째, 알려진 것을 잘 아는 학습 역량. 그래서 알려진 것을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잘 알아. 근데 양이 아니야. 아는 것을 알아내는 방식으로 알아. 자, 6.25 언제죠? 6.25? 아시죠? 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요. 자, 시작. 네, 50년. 이거는 생각을 안 해도 돼. 머릿속에 있냐 없냐 일단. 이 6.25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건 뭐죠? 이러면 이제 이거는 생각을 계속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질문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물어내면 30년 다가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 생각이 잘하지. 아, 보세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나는 땅콩하면 이쪽에서 땅콩 바나나, 땅콩 바나나, 그 다음에 사과. 계속 하면 이제 중간에 가면 죽어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란 뭐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 질문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뭐예요? 생각하고 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할 때는요, 제가 물었을 때보다 10배는 더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이것이 지금 이 주제에 맞는 질문인가? 질문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질문 잘못하면 완전 주제 파악 못하는, 차라리 답을 못하고 앉아있으면 상관없는데 질문 잘못하는 것은 진짜 그냥 바보들이 아주 그냥 십상이에요. 질문이란 것은 모든 주어진 조건들, 정보들을 다 파악해서 거기서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뭐지? 다 아는 걸 물어보면 또 그것도 이상하지. 너만 모르니 그러면? 이런 거예요. 결국 알려진 것을 알아내는 거야. 알려진 것을 알아내고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알려진 것을 알아내는 걸 공부를 잘한다고 그러죠. 이 세상에 모르는 걸 알아내면 뭐예요? 이제 이 사람은 노벨상급이 있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쓰는 거야. 뭐 좀 작은 거에는 노벨상 안 받게 되겠지만.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시작. 네, 인지 역량. 요즘 AI가 오면서 인지 역량 수도 없이 나오죠. AI의 인지 역량은 인간과 어떤가 이렇게 비교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안다, 알아낸다. 이게 인지력입니다. 그래서 인지력 개발을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다음 또 파워포인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충격적 생산의 비밀. 분명히 존재하죠. 저는 이걸 25년 연구했어요. 진짜. 오로지 이겁니다. What is ability? 뭐가 능력이지? 뭐가 능력인지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언어인지 역량이라는 언어인지 기술이라는 교재를 완성하면서 드디어 이제 세상에 이거를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생산성 향상의 원인은 방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토마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존, 성장, 보호에서 성장과 결실에 집중한 거고, 유대인은 사고에 집중했고, 사고는 바로 질문을 통한 알고리즘입니다. 알아낸다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그런 거 있죠. 친구한테 이거 말하고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면 되고 어떻게 말하면 안 가죠. 그렇죠? 해놓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됐을 거예요. 이럴 때 많잖아요. 어떤 주교가 카톨릭 교황한테 우리 신자가 담배를 피는데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그럼 말이 되냐고. 어떤 다른 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초신자인데 우리 담배가 꼴초다. 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 담배를 피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해야지. 질문 하나에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이 바로 알고리즘인데, 요즘에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기 뭘로 하죠? 요즘 학교에서 막 한참 붐이 일고 있는 게 코딩, 소프트웨어 코딩을 배우죠. 사실은 소프트웨어 코딩은 대안이 아닙니다. 다들 요즘에 이제 대안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막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언어 알고리즘입니다. 언어 알고리즘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연어를 가지고 속에 있는 생각을 알고리즘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서 내가 얻어내고 싶을 때 어떤 알고리즘을, 어떤 생각의 절차를, 어떤 활동을 하면 내가 저걸 얻어낼 수 있을까? 잘못하면 실패하고 잘하면 성공하는 게 바로 이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보지 않고 실행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단계를 깊이 들어가는 건데 실행하고 나서야 그 결과를 알게 되죠.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 실행하기 전에 이미 성공한 거죠. 맞죠? 훌륭한 장수는 뭐라고 그러죠? 이겨놓고 싸운다. 완벽한 장수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 네, 못난 장수는 진싸움을 이긴 것처럼 한다. 그럼 몰랐다는 거죠. 결국 이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머리로 생각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언어로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위대한 발견이었죠. 데카르트가 1400년도에 1500년도에 나는 생각한다. 도로 존재. 사고가 존재라는 걸 밝혀냈죠. 그냥 그 전에는 아톰이 존재했죠. 근데 아톰이 존재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개나 고동이나 인간이나 뭐예요? 네. 인간도 동물이에요. 근데 사고는 인간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사고를 동일화시켰습니다. 근데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죠. 사고가 뭐죠? 라고 물었어요. 자, 시작. 사고는 뭐죠? 시작. 사고는 뭐죠? 사고는 뭐, 사고가 뭐죠? 예, 이제 사고는 생각이다. 이게 이제 순환 반복이죠. 아무도 답변을 못해서 500년. 누가 답변을 아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세계를 바꾼 바로 비트겐슈제, 그 유명한 논리철학 연구가 그 한 권이 세계를 바꿨죠. 사고란 언어다.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꾼 철학이었어요. 현대 철학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꿨어요. 그냥 과거 철학은 다 쓸모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비트겐슈타인. 스타인. 예, 비트겐슈타인. 그 유명한 분이 바로 그분. 초등학교 교사였는데도 대단한 생각을 해낸 거죠. 한 세기를 휩쓸어버려요. 바로 언어가 인간의 본질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언어 잘하는 사람이 뭐든 잘하죠. 예. 그래서 이런 역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산형 저술이란 뭘까? 생산형 저술이란 정보를 체계화한 생산이다. 예. 학습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정보를 체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화되면 뭐가 되죠? 이제 저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술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화한 다음에, 체계화하면 글로 쓸 수 있죠. 이따가 이제 어떻게 체계화가 글로 바뀌는지가 그게 언어 코딩 학습입니다.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고 여기 서로 보니까 그렇게 체계화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컨텐츠로 바꿀 수 있죠. 다른 컨텐츠, 예, 유튜브 컨텐츠든 아니면은 계획서 컨텐츠든 아니면 강연 컨텐츠든 여러 가지 컨텐츠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가형 생산이 되죠. 그리고 교육자, 가르치는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더 많은 생산이 되죠.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저술은 1단계. 저술은 여러분이 책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접는 게 좋습니다. 왜? 책을 파는 건 전부 요즘에 마케팅으로 돼요. 마케팅이란 뭐냐면 책 한 권을 내놓고 예스24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돈을 들여서 돈을 들이죠. 그래서 책을 많이 팔아요. 그리고 망해요. 유명한 여기에 지금 망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마케팅하고 책은 100만 부 팔고 회사는 망해요. 결국 마케팅으로 되는 이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진짜 컨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산형 저술입니다. 자, 오늘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앞으로 모든 코칭은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명 속의 숨은 비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연관성 있는 문제인데요. 자, 가장 적합한 답안 하나 한번 골라보십시오. 자, 그 중에 가장 적합한이에요. 다 비슷합니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가장 적합한 거 고르면 1, 2, 3, 4 중에서 뭘까요? 1, 2, 3, 4 시작!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네, 지금 1번, 2번, 3번 다 나오는데 여기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문명 맞죠. 근데 인간은 너무 큰 개념이잖아. 왜냐하면 사고는 인간 안에 들어있거든. 또 언어는 사고 안에 들어있거든. 그 다음에 도구는 인간이 만든 전체를 도구라고 그런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원시와 문명으로 나눌 때
어느 시점을 원시라고 부르고 어느 시점을 문명인이라고 부르고. 자, 문명의 기준 시작. 네, 문자. 자, 몇 번이에요? 시작. 왜 사고를 문명의 기준으로 안 쓸까요? 사고가 언어를 만든 거 아니에요? 사고 없었으면 언어 만들어져요? 못 만들어, 문자 못 만들어요. 이 동물들이 지금 사고가 안 돼서 문자를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예. 가장 적합한 답안 그 이전의 문제가 뭐죠? 가장 저 문제는 안 줬나요? 그냥 난 이걸 보고 그냥 정확하게 없으니까. 그랬구나. 네네네. 예. 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연결했을 때 다 비슷한 형태로 D가 문명이니까 이 문명을 기준으로 문명을 만든 문명과 이퀄 관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명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이제 이거였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곧 문자를 기준으로 문명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버려요. 이게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럼 왜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냐? 인간에게 있어 사고는 분명히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동물과 인간을 분리해주고 도구도 만들고 언어도 사고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보면 사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문명의 기준은 언어로 가요. 왜? 7만 년 전에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유전자가 그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안데르탈린보다 더 사고가 뛰어났어요. 지능이 좋은 사람은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비슷한 또래에서 그런 거지 지능 자체가 다르면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호모사피엔스가 전 세계에 있는 동물들 다 멸종시키고 네안데르탈린 형제도 멸종을 시키고 우리만 남은 거예요. 7만 년 전입니다. 그런데 문명이 안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 지금 5천 년 전에 나왔어요. 문자 개발 때. 그럼 왜 7만 년 동안 문명이 안 나왔을까? 사고가 있는데 사고가 문명이다. 그렇죠. 한 사람이 발견하고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결국 계속 작용되는 거야. 바로 문자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외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음 질문에 OX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호모사피엔스 유전자를 지닌 3만 년 전에 갓난 아이를 현대에 데려와서 키우면 오늘날의 지능을 가진 인간이 될까 안 될까? OX. 된다 안 된다? 시작. 된다. 네, 당연히 유전자가 호모사피엔스인데 되죠. 그러면 결국 인간이 현재에서도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이유는 자랄 때부터 이 문화적 상황과 모든 문화적 요소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보죠. ES 문제입니다. 10년간 음악 활동을 하고 실력 입증은 어디서 하나요? 시작. 예, 콩쿠르 연주에서 합니다. 10년간 미술하고 나면 실력 입증은 어디서 하나요? 시작. 전시회에서 합니다. 10년간 피기하고 나면 실력 입증은? 올림픽. 예, 대회에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문제입니다. 16년간 학교에서 뭐 해요? 책 읽죠? 교과서도 그리고, 독서도 그리고, 전부 글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16년간 책을 읽었으면 뭘로 입증해야 되나요? 시작! 시험이에요, 시험? 대학 졸업까지. 졸업까지. 실제 능력을 말합니다. 예, 저술이죠. 원래는 대학 졸업에 다 논문 쓰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얘들이 힘들어하니까 다 빽거리겠지. 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0년 책 읽기 하면요, 글쓰기가 원래 이퀄에 연주에서 결과 보여주듯이, 아니 10년 책 읽기 해놓고 달리기로 보여줘야 돼, 결과를? 10년 책 읽기 해놓고는 정보 테스트?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자,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결국 문명 속의 숨은 비밀은 언어였어요. 이 언어를 잘 다루고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여기에 바로 인간의 능력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여기 오늘은 저술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면 저술이라는 관점을 일단 가지고 저술을 한 단계 뛰어넘어야 돼. 즉 저술을 통과해야 돼. 물론 저술을 하지 않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물론 조사가 좀 필요하지만 보세요. 저술을 하고 그 저술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펼쳐나간 사람하고 저술 없이 그냥 사업을 했던 사람하고 실패율이 어떨까요? 현재 사업 실패율이 얼마, 10년을 주기로 했을 때 실패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몇 프로? 95%. 유시 사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 요즘에 지금 그 노년층 사업 실패율이 3년, 5년 안에 60%. 청년들은 더 높아요. 7, 80%. 이거 진짜 왜 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책을 쓰고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다른 걸로 풀어나가서 생존하는 확률은 왜요? 그죠? 90% 그냥 그대로 거꾸로 나오는 거, 거꾸로. 왜냐면 이미 그 안에 인정해주는 전문성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류가 적어요. 모든 사업의 실패는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중복 누락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틀렸나요? 마지막에 오류죠. 중복 누락 오류. 이 세 가지 가지고 성공할 방법이 있으면 말이에요. 근데 책을 쓰게 되면 일단은 중복 누락 오류를 제거해야 돼. 책 냈는데 그 책 보고 사람들이 이 말돼 이거 말도 안 돼. 책은 어때요? 정교성. 그죠? 이런 말로 대충 했다가 글로 쓰려면 어때요? 데이터 다 찾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정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율이 적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말입니다. 일단 책을 한 권 써놓고 하세요. 그러면 일단 그 분야에서 나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즉 그 분야의 모든 정보를 채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류가 최소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분야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극히 적은 거예요. 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흐르는 물에 배를 띄워야 되는데 책을 쓰고 우리가 책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런 형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2차 생산을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예. 그래서 현재 이게 2017년 판이고요. 2021년까지 지금 문광부에서 나온 출판산업진흥계획입니다. 보시면 배경을 보면 콘텐츠를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다음에 미디어 시대의 출판산업 패러다임 변화하고 그 다음에 유통선진화 등이 있는데요. 자, 주요 성과 한 개가 왔죠. 첫째, 출판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 우수 콘텐츠가 지금 제작돼야 된다. 그 다음에 도구, 글로벌, 그리고 출판 문화. 결국 여기서 콘텐츠가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집니다. 크게 여기 보시면 콘텐츠 투자, 그죠? 이게 세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 세 가지는 뭐죠? 이게 없다면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이 셋은, 나머지 셋은 요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정부에서 출판 콘텐츠를 지원하는 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보세요. 이 환경입니다. TV, 스마트폰, PC 이렇게 높아졌죠. 근데 서적 0.6. 이러니 출판 시장이 되겠어요? 안 되지. 자, 여기 보시면 가계 기출액 3.76% 이렇게 해서 됐는데 오락은 15.2% 증가했죠. 서적 구입비는 어때요? 21,000에서 14,000으로 줄었죠. 근데 잘 되겠어요? 여러분 뭐 하러 오셨어요? 출판 왜 하려고 그랬어요? 서적 왜 내려고 그랬어요? 안 될 일인 거예요. 사양사에서 잘 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노력과 아이디어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안 될 일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을 지금 제가 얘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저수를 만약 안 해버린다. 이건 또 한 번 실수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듯이 2차 사업으로 넘어갈 때 저수리 된 사람은 정보 자체의 정교성, 누락 제거, 오류 제거, 중복 제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걸 가지고 뒤에 사업을 했을 때와 그냥 책도 하나 안 쓰고 그 분야에 대한 정보도 중복 누락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성공률 다른 거죠. 만약에 이렇게 정보 중복과 누락과 오류가 많은데도 사업에서 성공했다. 진짜 장님? 내가 눈꼬리 잡기야. 바로 이 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자가 출판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출판 시장 성장하고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 왜? 어른들이 읽고 좋은 책을 어린 아이용으로 번역하는 거죠. 거기는 가능성이 없죠.
과거에는 양서라고 그랬어요. 좋은 책만 많이 읽어라. 왜? 그때는 어린이 아이용 책이 없었어. 그래서 무조건 좋은 책을 읽고 암기했다가 뒤로 가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향입니다. 저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참고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출판사 현황을 보면 엄청 많이 늘었죠. 아까 책 구입률은 어땠어요? 완전히 반토막 나버렸죠. 근데 출판사는 지금 반토막 올라섰죠. 그럼 이제 어때요? 같은 파일을 가지고 출판사는 늘어나고, 아니 파이가 줄어든 거지. 근데다 출판사는 늘어났지. 그러면 뭐 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출판 시장이 지금 전모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서적 구입비, 인터넷 서적 매출 현황 등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현황 보이시죠? 더 말로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 비전을 찾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누구나 저술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